우리는 여태 소금에 대해 속고 있었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된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 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체,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약리 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세상에 똑같은 몸은 없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진다. 신체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이던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든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흉 역시 아니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관계의 문제다. 소금 속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가 없다. 나트륨 섭취량만 따로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나트륨 흡수 배출과 관련 있는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어떤 물질이든 그것만 단독으로 떼놓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맥락을 알아야 본질이 보인다. 이런 변수들을 모두 감안해 아주 정밀하게 그룹별 소금 섭취량의 통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는다. 그 소금 누가 먹느냐이다. 이는 소금과 관련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빠져있는 핵심 질문이다. 소금 자체는 독도 약도 아니다. 그 소금과 만날 몸, 그 소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사람을 봐야 한다. 5g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소금 1티스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5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거부감 없이 먹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같은 소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약이 될 수 있다. 소금의 힘, 음식의 간이 짭조름해야 소화도 잘 된다. 음식에 소금을 많이 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과거에는 냉동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소금을 썼다고 하지만 집집마다 냉장고가 몇 대씩 있는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간장, 된장,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을 먹는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은 수분은 빼내고 적당한 염도를 배게 한다. 그리고 부패성 미생물 작용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의 발효 기능을 활성화한다. 짠맛은 입맛을 돋우는데 입맛이 없을 때 간장게장은 밥도둑이 되고 참기름에 간장을 넣어 쓱쓱 비벼 먹거나 장조림, 장아찌 등 짭조름한 것이 들어가면 없던 식욕도 생긴다. 여름에 오이지,
짠지 같은 것을 먹고 나면 피곤이 가시고 기운이 나고 더위에 지친 입맛도 돌아온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입맛에 따라 짭조름하게 먹는 게 좋다. 소금기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썩는 것을 막고 발효시켜 효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수십 년을 먹어왔던 소화제를 끊고 입이 짧은 아이가 먹성 좋은 아이로 바뀌고 늘 가스가 차서 더부룩했던 속이 편안해져 세상이 달라 보일 정도다. 짭조름하게만 먹어도 속은 훨씬 편안하고 가벼워진다. 옛 문헌들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소금은 오래된 체기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평소 입맛대로 짭조름하게 먹고 필요한 경우 식사소금을 따로 챙겨 먹으면서 소화제 먹을 일이 없어졌다는 사람이 많다. 우리 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료가 들어오거나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밖으로 밀어내는데 이때 두드러기나 뾰루지 같은 형태로 드러난다. 피부 트러블의 상당수가 소화와 관련이 있다. 소금의 힘, 머리를 맑게 해준다. 나이가 들면 종종 예전 같지가 않네.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다 굳었어. 입속에 맴돌기만 하고 생각이 나질 않네라는 말을 한다. 머리가 굳고 뇌가 턱턱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아이디어도 빨리 떠오르지 않아 속상하다고들 말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시험지만 받으면 눈앞이 깜깜해져 하는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10대도 꽤 있다. 공자는 인자요산 지자요수라고 했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물, 수기호는 지혜로움의 상징이다. 물질 가운데 정보가 가장 잘 새겨지는 매체가 물이다. 물은 순수해서 파동의 고유의 성질이 없다 보니 파동이 가장 잘 실리고 정보를 그대로 기억한다. 딱딱한 흙바닥에 돌멩이를 던지면 부딪혀 그대로 튕겨나오지만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장대로 파문이 일어난다. 물이 지구 전체를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에 정보를 전달하듯 물은 우리 몸 곳곳을 돌면서 정보를 실어 나른다. 소금과 물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다. 소금은 잉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뇌세포가 살아 일하는 동안 신경세포의 정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하다. 1000억 개에 달하는 뇌신경세포는 혈중 나트륨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뇌세포에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신경자극이 전달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뇌라도 소금과 물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건강을 찾기 위해 좋은 소금을 먹고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으면서 머리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 나이와 무관하게 공부가 좋아졌다는 사람도 많은데 심지어 60대 나이에 고시 공부를 해도 붙을 것 같다면서 두뇌가 젊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소년이나 수험생의 경우 수학과 과학처럼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과목의 성적이 오르자 부모가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소금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한다. 실컷 공부하고도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애초에 소금을 먹게 된 계기는 비염이나 아토피, 허리병 등 몸의 문제였지만 몸이 좋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사고력과 집중력도 좋아져 깜짝 놀라곤 한다. 건강을 찾은 고시생들이 단기간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입소문이 나더니 수년간 고시생들이 줄지어 찾아오기도 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깊이 사고해야 하는 경우 더더욱 물과 소금을 잘 챙겨 먹고 뒤쪽을 잘 풀어줘야 한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되고 뇌세포의 신경자극 전달이 잘 이루어져 지혜롭게 바라보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금을 먹기 딱 좋은 시간. 동트는 새벽부터 정오 이전까지의 시간은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예열하고 불을 붙이는 시간이다. 본격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려면 오행에서 화기인 불 기운이 필요하다. 양 기운이 지배하는 오전 시간대에 물과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일어나는 불 기운을 물로 가라앉힐 수 있다. 오전에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후로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식곤증이 생기고 피로감을 느껴 체력이 떨어진다. 사실 같은 음식도 아침에 먹으면 더 짜게 느껴진다. 아침부터 라면을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집은 흔치 않다.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아침부터 먹으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에다 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이처럼 소금은 수렴하고 가라앉히는 기운이 강하다. 짜내고 걸러내는 일은 하루를 보내고 난 늦은 오후, 저녁이나 밤 시간에 적당하다. 아침에는 쌉쌀한 커피가 맛있고 한창 일할 낮 시간에는 달달한 맛이 피로를 풀어주고
저녁으로 넘어가면서는 얼큰한 찌개나 국이 당긴다. 밤 시간에는 야식의 주 메뉴인 짭짤한 것이 생각나는데 소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금을 먹기 좋은 시간은 저녁 무렵으로 액체에서 액은 물수에 밤야가 합쳐진 글자다. 동물도 낮 시간보다 해거름에 물을 많이 마신다. 그러나 현대인은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외인 경우가 종종 있다. 소금이 몸을 살린다. 간이 딱 맞다는 맛에 있어 최고 표현이다. 훌륭한 요리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조리된 음식도 간이 안 되어 있으면 먹을 수가 없다. 오래된 맛집,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 비법, 유명 셰프들이 맛의 비결로 꼽는 것이 바로 간이다. 음식과 그것을 먹는 사람 간의 만남, 그 절묘한 맛의 접점이 바로 간이다. 간이 맞아야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도 쓸 수 있다. 이런 간의 핵심은 바로 소금이다. 분자요리학의 대가 페란 아드리아는 소금은 요리를 바꾸는 단 하나의 물질이다라고 말했다.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는 음식 맛은 장맛이다 잘 되는 집은 장맛부터 다르다라고 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다. 어떤 재료든 그 고유한 맛과 식감을 살려주고 각기 다른 재료들의 맛을 한데 어우러지게 해준다. 또한 쓴맛은 누그러뜨리고 단맛은 더 부드럽게 살려준다. 소금은 맛뿐 아니라 물성과 풍미까지 바꿔준다. 채소와 과일의 색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국수가 들러붙지 않으면서 탱탱한 식감을 갖게 해준다. 빵을 부풀게 하고 떡을 쫀득하게 하며 과자를 바삭거리게 한다. 조직을 그 상태로 오래 보존하게 해준다. 고기와 생선의 잡내를 없애고 기름기를 빼주어 풍미를 끌어올려준다. 딱딱한 것을 연하게 하고 역겨운 냄새를 없애주고 형태와 색깔을 유지시켜준다. 간장과 된장이 싱거우면 구더기가 생기고 김치에 소금 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물러서 먹을 수가 없다. 이렇듯 소금을 친다는 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 행위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뭐든 그러지만 뻔한 내용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 더 끌립니다. 이번 책은 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보통 소금은 최대한 적게 먹는 게 좋고 때로는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적인 시선이나 언론에서 들었던 이야기로 소금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생활에서도 반찬을 최대한 싱겁게 먹고 간이 많이 된 음식을 먹을 때는 스스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 짠맛의 힘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몸은 저마다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도 날마다 몸에서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소금이 더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이 점을 무시한 채 무조건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인식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편견입니다. 소금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도와주고 혈기가 돌게 도와줍니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금이 덜 필요한지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낳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도 쓸 수 있다. 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짠맛의 힘을 읽고